여수항에서 100길로 30분 거리에 떨어진 화태도 앞 바다. 짙은 갈색빛을 띤 적조가 6년 만에 바다 위를 뒤덮었습니다. 방제 선박은 적조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쉴 새 없이 황토를 살포합니다. 어선들은 빠른 속도로 물살을 가르며 적조를 분산시킵니다. 고수온에 따라서 힘든 상황인데 적조까지 발생함에 따라서 잠도 못 자고 고기들을 먹이 공급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초긴장 상태로 지금 참담한 실정입니다. 지난달 29일 여수 앞바다에 적조주의보가 첫 발령된 이후 적조는 양식장이 밀집한 연안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해성 적조가 조류를 타고 양식장을 수시로 덮치면서 여수시는 400톤 이상의 황토를 바다에 살포하며 방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해경과 함께 가용할 수 있는 방제선과 어선을 총동원해 적조 확산을 막는 한편 폐사가 우려되는 양식장 물고기 300만 마리를 우선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주간에는 많이 활동을 하다가 야간에 이제 좀 가라앉는데 갑자기 기습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육 밀도를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긴급 방류를 폐사가 되기 전에 지난 2019년 발생한 적조로 물고기 31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20억 원의 피해를 입은 여수 바다 양식장. 6년 만에 출현한 바다의 불청객 적조에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보거보다 20배 이상 강한 독을 지닌 날개 쥐치가 최근 우리나라 해역에 등장했다는 기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해역에 등장한 날개 쥐치를 절대 먹거나 또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 쥐치는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선 쉽게 볼 수 없는 생선이었거든요. 그런데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잡히고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날개 쥐치는 일반 식용 쥐치보다 몸집이 크고요. 또 등 지느러미에 가시가 있습니다. 꼬리가 날개처럼 크게 발달한 것도 특징입니다. 살과 뼈에 보거 독의 20배에 달하는 팔리톡신을 지녀서 피부 상처나 점막에 노출되면 발진, 통증 등을 유발합니다. 또 중독되면요, 구토와 전신마비, 호흡곤란 등으로 이어지는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는 상어인가요?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악상어는 이제 포악상어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또 상어가 잡혔습니다. 올 들어 20번째입니다. 지난해에만 동해안에서 44마리의 상어가 잡혔습니다. 상어 피부를 만져보니까 마치 사코처럼 까칠합니다. 이 크기는 상어보다 더 커서 총 길이가 2m 10cm를 넘어갑니다. 포악상어로 분류되는 악상어입니다. 상어의 척추엔 나무로 따지면 일종의 나이테가 있는데 이걸로 보면 10살은 넘은 걸로 추정됩니다. 무얼 먹었는지 알기 위해 연구팀이 상어를 해부했습니다. 상어의 윗속엔 소화된 물고기의 일부분이 보입니다. 지난달 24일 주문진에서 잡힌 청상아리 2마리 뱃속에선 고등어가 나왔고 이보다 열흘 전 동해 묵호에서 잡힌 청상아리 윗속엔 정어리가 가득했습니다. 청상아리도 포악상어로 분류됩니다. 동해안에 조금 이 난류성 어종이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걸 먹기 위해서 대회에선 상어의 먹이뿐만 아니라 바닷속 산소 농도에도 주목합니다. 상어는 활동성이 커서 산소가 많이 필요한데 포르투갈 연구팀이 상어의 추적 장치를 붙여보니 산소 농도가 줄어들면 상어의 잠수 깊이도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더운 곳에서 탄산음료의 탄산이 빨리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른바 해양 탈산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산소 농도가 줄어들면 상어가 활동하기 어려운 데드존이 늘어나게 되는데 넓어진 데드존을 피해 상어들이 해수면층으로 올라오면 어부들과 접촉도 많아지게 됩니다. 최근 해안가 상어 출몰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피서철 안전사고도 우려되는데 상어 사고가 잦은 호주는 상어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끼로 유인한 상어에 추적 장치를 붙여 놓아주면 이후 상어가 해안가에 접근할 때마다 경보를 울려 알립니다. 최근엔 환경 DNA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해수를 채취해서 물속에 떠다니는 상어의 체액, 배설물, 비늘 조각 등을 분석해 상어의 종류와 서식 지점 등을 알아내는 겁니다. 상어들이 출몰하기 이전에
그 먼바다에서부터 이렇게 물을 채취해가지고 상어의 흔적이 보이면 해수욕장을 뭐 예를 들면 외국 같은 사례는 뭐 폐쇄를 시킨다든지. 우리나라도 지난해 해양 조사선을 띄워 바닷물을 채취했고 그 속에서 상어의 DNA를 확인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 바다에서 어떤 상어가 어디에 사는지부터 분석하고 있습니다. 잦아진 상어의 출몰, 뜨거워진 바다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바닷속에 파랑색 물고기들이 가득합니다. 마치 열대바다에 온 듯합니다. 이 물고기는 파랑돔. 2년 전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기후변화 생태계 지표종입니다. 이 파랑돔은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겨울 수온을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온대 해역인 울릉도 연안에서도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미 제주 전 연안은 파랑돔이 완전 정착해 우점종으로 바뀌면서 기존 어류들이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할 정도입니다. 제주의 모래사장 위에서 발견된 커다란 꽃게. 몸 전체에서 푸른빛이 확인됩니다. 타이완 꽃게로도 불리는 아열대 청색 꽃게입니다. 남해안 등지에도 서식하는 종이지만 제주에서 발견된 것 극히 드문 일입니다. 제가 사진 보여드린 거는 본 적 있어요? 그런 건 안 봤어. 그건 요글란 나왔지는 건 안 봐봐. 지난해부터 제주 연안 곳곳에서 이 청색 꽃게를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높아진 수온에 서식 환경이 좋아진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제주바다 곳곳에서는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종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그 서식 밀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열대나 아열대 종들이 제주 연안에서 세대를 거칠수록 정착력이 높아져 우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2년 전부터는 제주에서 처음 톱날 꽃게가 확인되고 열대 해역의 닭새우도 잇따라 발견되는 상황. 수온 상승 여파에 생물종 전반이 급변하고 있지만 아직 생태계 영향 등 기초 조사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